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정책전략대학원의 공득조라고 합니다.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저희 용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름은 저희가 인사이트 사업단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해외문화 홍보원이라고 하는 문체부 산하의 조직에서 하던 역할이 해외에 있는 모든 외신들을 다 모아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해외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의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AI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좀 더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본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능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전략적이고 정보가 풍부한 그리고 전 세계적이고 전체적인 그리고 시의적절한 뉴스들을 공급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당시에 24년도에 저희가 제안을 할 당시에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생성형 AI를 어디에 어떻게 접목할까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생성형 AI를 가지고 사실은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다가 한번 확장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에 대한 최적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거대한 모델들을 좀 더 경량화 모델로 좀 바꿀 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안에서의 최적화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AI에 대한 윤리 또는 책임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HAI나 이런 AI 인덱스 같은 데에서 목차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싱크탱크들이 2023년도에는 어떤 뭐 AI ethics 뭐 아니면은 디 이코노미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AI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가 되면서 AI 인덱스에 대한 챕터들을 보게 되면 디이코노미가 이코노미 즉 그러니까는 일부의 AI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지금은 전체의 경제 사회 변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한 AI 윤리가 사실은 책임감 있는 AI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나머지는 비슷한 계위를 가져가다가 챕터 5가 새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이언스 앤 메디슨이라는 곳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생성형 AI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24년에는 챕터가 좀 변경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동시에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들이 노코드 AI 뭐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AI가 우리의 어떤 업무 환경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는 거나 아니면 직무 변화 같은 거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러한 이슈들을 감안을 해볼 때 저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었던 당시에 한 6가지 정도의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들을 모두 다 충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충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시스템 설계를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외신 정보나 이런 수집, 요약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LLM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인사이트를 이제 적시적절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있어서 데이터 저작 이슈나 윤리, 책임감 있는 것들을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편향성 연구들도 함께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최종 엔드 유저가 사실 공무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 없이 누구나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툴도 함께 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에는 외교 소통이라든지 글로벌 협력을 하는 아젠다를 발굴을 할 수 있는 어떤 AI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기존의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대부분의 사람 일이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AI가 하게 되고
기존에 그런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사실 직무 전환이나 또 다른 시작들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 6가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 이슈를 그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녹여넣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발주가 나가기 전에는 이제 해외문화 홍보원이라는 이름으로 발주가 나왔기 때문에 위에 해외문화 홍보원이라는 로고를 사용을 했는데요. 해외문화 홍보원이 문체부 정식 조직으로 들어가면서 지금은 문체부의 직할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제안을 할 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해외문화 홍보원은 사실 전사나 디지털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신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온 것들을 쭉 크롤링을 해서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검토해서 번역을 하고 요약을 하고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서 대통령실까지 넘길 수 있는 그런 외신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관을 받았을 때 한 32만 건 정도의 보고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분류 체계를 잡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분류가 된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지능형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저희가 현재 용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제 계엄령을 선포하셨던 분이긴 한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기존 시스템에 있었냐면, 사실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넷플릭스 3.3조 원을 투자 유치를 받았을 때, 이게 그러면 분류를 어디로 들어가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외교냐, 아니면 문화산업이냐, 아니면 과학기술이냐, 투자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분류 체계는 그냥 외신으로 들어가서 외교로 들어가면 사실은 투자라든지 문화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서는 웨이트를 줘서 이런 연관성 분석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수작업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하던 것들, 그리고 이거를 구격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다음 분류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막 이렇게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6개월이 지난 외신들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시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처리하는 그런 AI를 좀 동원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사람 손으로 하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쭉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한 7가지 정도의 과업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외신 지원 시스템이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AI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과 함께 정합이 될 수 있게끔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함께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것들도 함께 과업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슈라고 하고 생각하는 키워드들,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나 반도체나 양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짜로 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디까지 갔는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도 저희가 좀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올라와 있는 그런 재료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뭐 대부분 이제 외신 빅데이터들이겠죠. 혹은 아니면 투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뭐 인플루언서들의 뭐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도 함께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PC나 모바일 상에서 확대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함께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품질 고도화라든지 분석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들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저희가 받다 보니까 이제 민간 위탁 기관에서 외신 수집이나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플랫폼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도 함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요 외신에 대한 빅데이터들을 모으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AI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집어넣는 것들이 지금 현재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물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국가 간에 얼마만큼의 한국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지 혹은 우리의 키워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안에서 글로벌 이슈나 이런 한 줄 요약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원문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새는 뭐 K-팝이나 K-컬처 아니면 K-뷰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관심 범위가 어느 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시각화해서 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코드 기반의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서 이제 대화형으로 모두가 다 잘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각종 필요한 무슨 한눈으로 보는 무슨 통계 자료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신을 선제적이고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분석해서 이슈 트렌드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거시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열심히 제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이제 AI 정책전략대학원뿐만 아니라 AI 대학원, 그다음에 인공지능 연구소 뭐 이런 것들과 다 함께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은 되게 다양한 미디어 소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외신이라고 하면 뭐 뉴욕타임스 아니면 뭐 BBC 이렇게 유명한 언론 매체들도 있지만 사실은 요새 뉴미디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크롤링을 다 해오고 이런 것들을 수집된 걸 가지고 이제 요약하고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미디어별의 가중치들 그리고 이 안에 여론 주동층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보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떠한 반응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러한 기사들을 가져다가 이제 본인들의 SNS나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혹은 그분들의 의견들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데이터들을 좀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긍정적인 데이터들보다는 사실은 SNS나 이런 데에는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저희 쪽에서도 좀 많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SNS까지 좀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통계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분석 같은 것도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뭐 트렌드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외신 경향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요것들을 가져다가 전처리하는 에이전트들이 있고요. 그 위로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넣어 놓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항상 제가 이제 항상 뭐 생각하고 있던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오픈 소스로 해오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러면 맞춤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편하고 지금 당장에 들어갈 예산도 처음에는 적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확장성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혹은 향후에 지속 가능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오픈을 해놓고 이 위로 제가 분석할 수 있는 API들을 다 올려보자. 그래야 사실은 문체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서비스들, 그 필요한 서비스들과 과기정통부가 바라보는 서비스들, 뭐 예를 들면 산업통상부가 바라보는 것들, 그다음 기재부가 바라보는 것들 이게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들도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API 필요한 API를 저희가 구매해서 넣어 놓으면 그들이 필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API를 같이 넣는 것들까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좀 API 게이트웨이를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대시보드나 이렇게 오픈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저희가 넣어놨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수집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뭐 크롤러나 이런 것들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크롤러를 돌리다 보면 이제 당연히 막히는 IP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만약에 저희 학교 IP를 가지고 했을 때 지스트라는 IP를 가지고 했다 막혀버리면 거기는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 전체가 막 망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크롤러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API를 사용하게 되면 API들이 그 밑에서 클라우드 밑에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원문이라든지 이렇게 좀
저희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관리하기에는 아직 그 정보 시스템이 그렇게 잘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뒷부분에서 저희가 뭐 LLM 모델 같은 것들을 분류를 잡거나 할 때 좀 많은 컴퓨팅 파워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디스트가 가지고 있는 HPC 인프라를 좀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거나 이런 데 쓰이는 그 컴퓨팅 장비들은 저희 쪽 걸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저희가 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집을 할 때에는 이제 뭐 VM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독을 해서 실제 이제 돈을 내고 이제 그 언론 매체들의 데이터들을 모아오는 거죠. 아니면 통신사의 데이터들을 가져오거나. 그래서 구독 방식으로 해서 매체를 수집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 1, 20년 동안 모여 있었던 구축되어 있던 외신 지원 시스템에서 나오는 DB들을 함께 모아서 분류 체계를 지금 만들어서 넣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향들도 파악을 하고 분류 모델도 새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번 검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요걸 가져다가 다시 2차 검수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AI에서 요약된 보고서나 생성된 보고서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여기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이슈는 어떤지 동향은 어떤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세 번째로 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함께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좀 차츰차츰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그림으로 바라보면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플랫폼 AP 인프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자원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이랑 같이 만약 연계를 하게 된다면 그쪽 컴퓨팅 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더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쪽으로는 뭐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분석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서비스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는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특화되어 있는 자산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로는 이제 뉴스 수집을 하는 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에이전트들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분석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 있는 RPA 풀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전처리에 대한 알고리즘 관리 같은 것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LM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서빙 풀도 함께 저희가 수록을 해서 뭐 다들 그 요런 그 AI 기반의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받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좀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이제 서비스들이 뭐 이제 뭐 보고서를 관리를 한다거나 통계 관리를 한다거나 검색을 할 수 있는 엔진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구축되어 있는 외신 지원 시스템에 대한 재개발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올해는 지금 다 데이터가 이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은 이제 신규 플랫폼에 병합해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현재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저희가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좀 비식별화할 것들은 비식별화하고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픈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좀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서비스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기업들이 뭐 외국에 대한 이제 이슈나 동향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재재 값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언제 수입을 하고 언제 공급을 하고 언제 수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받길 되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도 저희가 학교 레벨에서 혹은 교육에서 혹은 연구에서 그런 목적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오픈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 있는 분석 자산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다 연결을 해서 공공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확산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과업별로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먼저 자동 수집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이제 다이나모 DB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AWS 쪽 거를 많이 채용을 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대부분의 유동 IP 50% 정도가 AWS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뭐 엘라스틱
컴퓨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람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인용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클로에 대한 스케줄러나 뭐 이런 것들 OCR을 통해서 이 데이터 수집을 해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포함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S3나 이런 데에 좀 저장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게끔 저희가 연동을 다 해놨고요. 이런 한 데이터들은 사실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저희 슈퍼컴퓨팅 센터로 옮겨오면서 사실 원문 데이터는 링크를 걸어놓고 사실 저장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링크가 걸린 상태에서 저희가 요약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시에 그 주석을 따라가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연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이렇게 자동 수집되는 것들이 2024년도는 1200개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언론사들이 쭉 그 보도하는 자료들을 보면 비슷한 것들이 싱크탱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싱크탱크는 사실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통계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시로서 POC의 한 예시로서 이제 싱크탱크 지정 사이트를 한 10개 정도로 저희가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SNS 및 뉴미디어 50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위주로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넣었을 때 되게 많은 오해를 받았었어요. 모니터링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감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뭐 샘 알트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빌 게이츠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25년, 26년 되면서 각각의 대상들이 좀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주요 외신에 대한 것들을 좀 분석을 많이 해놨고요. 여기는 저희가 주로 봐야 될 것들이 주로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주로 많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인용 보도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좀 많이 볼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싱크탱크나 글로벌 리더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아니 2020년도에 이제 탑 싱크탱크 월드와이드를 살펴보면 이제 쭉 그 한 50위까지 저희가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저희가 점차 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100명 정도의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급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는 어떤 얘기를 할게 그게 진짜로 파급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뭐 팀 쿡이라든지 아니면 레리 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유명하신 분들의 이야기들도 저희가 한번 보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좀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급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1차 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이랑 그 다음에 1차 년도에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25년도, 2차 년도에는 이제 뭐 이슈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된 부속품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이제 언론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6년에는 이제 지금 보고 있는 4천 개의 언론사까지 다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아마도 어제 그런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지금 외신이 뭐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래도 밤에 계속 저희 쪽 시스템 빨리 돌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POC 하고 있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클로로 샘플이나 이제 활용 데이터 수집의 예시 같은 것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당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처리기 안에서는 이제 이런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뭐 하는 것처럼 현태에서 분석이라든지 내용 요약이라든지 분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키워드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체명에 대한 인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해서 빅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검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처리기 안에서는 이제 뭐 상세서 분석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자동 번역, 그다음 내용 요약, 한 줄 요약 이런 것도 주제 분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키워드 추출이라든지 주제어 추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감성 분석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긍정으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부정의 톤으로 얘기한 거지 이런 것들은 좀 편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인용 구문 같은 것들을 넣어놔서 관련되어 있는 인용 구문들이 다른 데에서도 또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기 위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원래 해외문화공무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그런 그 외신 분석 업무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사람들이 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가져다 요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축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 쪽 그 시스템에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 분류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 들어가면 이제 끝나버렸는데 그런 게 아니라 웨이트를 줘서 다양하게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이 되고 클러스터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추출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만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필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관심도 있는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등록을 해놨을 때 알림 서비스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한 페이지로 바로 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API들을 같이 예시랑 같이 써볼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올려놓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구매를 해서 계속 그때그때 가장 최신의 어떤 기술들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생각나는 것들을 일단은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뭐 주제와의 관계도라든지 아니면 뭐 토픽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트렌드가 뭔지 감성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용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놨는데 아마도 뭐 내년에 더 과학기술 발전이 되고 AI가 더 발전이 되면 또 여기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반으로는 약간 작년 기반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아마도 내년도가 되면 좀 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슈들에 대해서 혹은 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존의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이 공고가 나오고 사업을 받게 되면 최신의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를 바꿔갖고 넣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부처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좀 빨라서 좀 좋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옛날 건 것 같아요. 뭐 요거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해서 검토하고 뭐 기술자문위원회 한번 열어서 요걸로 바꾸면 좋겠는데요. 뭐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면 바로바로 바뀌는 것들도 좀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부처에서 직접 내기 때문에 관리는 되게 빡세고 힘든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실용적으로 좀 만들기에 좀 편하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다가 좀 약간 빠졌는데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 이제 관련돼 있는 문서를 추출하거나 뭐 질의응답을 하거나 노코드 기반에 뭔가 대시보드를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된다. 이런 기술의 예시가 다음과 같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사실 어떤 그림을 좋아하고 어떤 그림을 안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AI 외신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전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식도를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뭐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처리를 하고 LLM 모델을 써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분석할 수 있는 API들과 연동이 돼서 이제 분석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은 이제 AI 외신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공 데이터까지 저희가 확산을 해서 이제 공공 데이터들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제 외신뿐만이 아니라 투자 정보나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넣고 그다음에 국가가 어디에 얼마큼 돈을 투자했는지 이런 것들도 정보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칭을 해놓으면 아마도 사업 평가를 하거나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획을 할 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단 물론 지금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체계를 좀 많이 잘 만들어서 타 부처에도 좀 확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얘기를 행안부나 아니면 과기정통부에 얘기했을 때도 되게 긍정적인 반응들이었고 특히 중기부에서도 이제 중소기업 벤처 기업들이나 아니면 산업부에 있는 뭐 기업들한테도 좀 이런
해외 동향 같은 것들, 이슈들, 기술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데일리 리포트라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확장성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 툴을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툴을 잘 쓰기 위해서 저희가 노코드 방식을 저희가 좀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드 없이 뭔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끔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은 툴들도 좀 많이 보고 있고 좀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좀 더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뭐 비카인즈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건 국내에 있는 내신들을 위주로 저희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거 비슷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슈를 분석한다거나 주요 뉴스는 뭐였는지, 뭐 관련돼 있는 키워드는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작성된 기사나 아니면 뭐 그 보고서 위주로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분석을 하거나 이런 툴들은 많이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단점 좀 극복해보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내 언론사만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좀 편향성 문제들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뭐 시의적절성 같은 것들을 판단하기는 좀 부족한 근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만드는 것들은 외국으로의 좀 확장성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 취지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뭐 어디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비카인지랑 나중에 합쳐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아직까지 그 논의된 건 없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외신에 대해서 좀 분석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비카인지랑 만약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이제 그 비카인지 쪽이랑도 좀 얘기를 해서 좀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정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플랫폼들은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SK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유형별 제품이라든지 그 나라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기업에서는 구축을 해놓고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서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형처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국내 정책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도 저희가 좀 납품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은 본인들의 사업 영역에 특정해서 보고 있지만 저희는 국가적인 레벨에서 이제 좀 판단을 해서 보자라는 측면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과기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다 준수해서 좀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 AI 정책전략대학원 PBL 수업으로 저희가 전공 필수로 저희가 과목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있는 친구들이 이걸 직접 써보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개선하는 것도 저희가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학교가 사실은 국제 정책이나 이쪽으로는 사실 강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랑 이제 MOU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학점 교류 같은 것들도 진행하기로 저희가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공동학위 과정 같은 것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만약 저희가 이제 PBL 과목으로 듣게 되면 이제 KDI 스쿨에 있는 국제정책 대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이런 플랫폼을 같이 쓰면서 함께 발전시키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품질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AI 정책전략대학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DI 국제정책대학원이랑도 저희가 MOU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랑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 광장을 좀 넣어놓은 이유는 여기에 뭐 이제 그 저작권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률 검토 같은 것들을 좀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검수 시스템들도 함께 저희가 좀 포함을 시키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쪽에 있는 인프라랑 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되게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막 쌓여놓은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시기별로 놓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얘가 어떻게 파생이 돼서 그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사실 K컬처가 어디에서 탄생이 된 건지, K팝이 어디서 탄생이 된 건지, K뷰티가 어디서 탄생이 된 건지, 뭐 유튜버에서 누가 최초로 된 건지, 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스레셜드가 넘어가야 이제 진짜 문화산업으로 확장이 된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연구 차원에서 좀 저희가 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이나 기사들이 어떻게 편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12일, 13일 날 이제 문체부 차관님 모시고 저희가 포럼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아마 편향성에 대한 연구들 AI 가지고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발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니 만약에 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뭐 성능 고도화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국민 서비스로 확장을 하고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유행이 됐든 OECD가 됐든 국제 기구들이 좀 저희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해줘야 저희도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마 바라보고 있는 키워드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들 AI 관심 있고, 다들 양자 관심, 다들 헬스케어 관심 있고, 그런 키워드들을 중복해서 저희가 뭐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곳들이 활용을 해준다면 저희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뭐 부담이 좀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확장을 해보자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쓸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이 되고 자랑스러운 플랫폼이 되려면 일단은 저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고도화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계속 그 연구 목적용이나 아니면은 교육 목적용으로 이제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뭐 지금 7대 과업별로 이제 개발하는 로드맵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26년까지 저희가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고도화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담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올해 해놨던 것들은 이제 아키텍처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 프레임워크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미디어별로 어떻게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분류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전처리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분석할 API 허브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가 되면 이제 이 안에 추가적으로 뭐 분석하는 분석 API 허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API도 많이 담길 거고, 그다음에 대시보드도 들어갈 거고, 뭐 시각화할 수 있는 툴들도 함께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플랫폼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관리자 운영 포탈이나 사용자 서비스 포탈들도 임시적으로 저희가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연도가 되면 이제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에 대한 위젯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사실 뭐 각 부처에 대해서 많이들 검색하거나 많이 뭐 쓰고 있는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제공을 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 광주에 그리고 지스트에 이제 HPC AI 공용 인프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들을 잘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옆에는 광주 인공지능 집단 조성 사업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인프라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들도 그리고 공공도 좀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수님들이랑 그 다음에 저희 뭐 그 연구원들에 대한 소개 간략하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함께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함께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본 사업은 이제 텍스트만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뉴스 같은 것들, 뭐 CNN 뉴스에서 다루는 것들, 아니면 방송 같은 데서 다루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도 좀 귀를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근에 있는 그 역량들까지 다 총합을 해서 좀 이런 그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뭐 대학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 뭐 연구소 그리고 이 안에 연결되어 있는 곳들까지 확장해서 좀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감사합니다.